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몸은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이사가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평생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잘못된 호흡 방식은 세포 노화를 2배나 빠르게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공기의 질 때문도 아니고 일상의 스트레스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얕고 빠른 숨, 무의식적인 헐떡거림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배가 부드럽게 올라오고 등까지 확장될 만큼 깊고 강력한 숨을 마지막으로 언제 들이마셨나요? 숨 하나로 몸 전체가 전율하는 듯한 생기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에서는 당신이라면 병원에 실려갈 산소 농도에서 눈표범이 분당 3번의 호흡만으로도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젖은 천을 몸의 열기로 말려내고 네이비실 대원들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한가운데서도 이호흡 기술로 심박을 안정시킵니다.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당신은 남들과 다릅니다. 대부분은 이 지점 전에 떠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아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당신의 몸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호흡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우리는 위험하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깊고 완전한 호흡은 우리는 안전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경계를 즉시 재정렬합니다. 당신이 평생 놓쳐온 것은 바로 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 15초는 사라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숨을 어떻게 들이쉬고 내쉬는가,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집중력, 감정, 건강, 심지어 세포의 나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늙게 만드는 숨을 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생물학적 미래를 다시 쓰기 시작할 것인가? 당신이 지금까지 평생 유지해온 호흡 방식은 마치 최고급 페라리를 희석된 연료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의 30%, 집중력의 50%, 그리고 몸이 원래 갖고 있어야 할 안정감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얕은 가슴 호흡은 순간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그 결과 몸은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매번 짧고 빠른 호흡을 할 때마다 신경계는 위협이 있다고 오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반문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 불안, 집중력 저하는 정말 삶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호흡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히말라야의 공기는 당신이 익숙한 대기보다 훨씬 얇고 산소는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환경에서 눈표범은 분당 3번의 깊고 완전한 호흡만으로 신체 에너지를 완벽히 조절합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몸 전체를 덮은 젖은 천을 자기 천으로 말려내고 네이비칠 요원들은 총성이 울리는 전장에서 호흡 하나로 심박을 안정시키며 생존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호흡 능력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왜 이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책상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일하고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과 어깨를 굳히고 잠시라도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몸은 더 많이 숨 쉬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얕고 빠르게 호흡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반복된 잘못된 호흡 패턴은 신체의 기본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결국 세포와 장기 전체가 낮은 효율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력이 호흡 하나 때문에 잠들어 있었다면, 만약 지금까지의 피로와 불안이 삶이 아니라 호흡 방법의 문제였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대부분의 현대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는, 그리고 그 영향력은 흡연보다 더 해롭다고 평가되는
숨겨진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메일 무호흡, 이메일 암네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메시지를 확인할 때 문득 숨을 멈추는 그 짧은 순간들. 당신은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은 그 순간마다 산소 공급을 차단당합니다. 2023년 Journal of Physiology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사람들은 오후 3시가 되면 혈중 산소가 평균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당신의 목을 천천히 조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뇌가 이 산소 부족의 가장 큰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뇌는 몸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뇌가 오후만 되면 말 그대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느끼는 오후의 멍함, 집중력 붕괴, 감정 제어 어려움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포가 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산소 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얕은 호흡은 폐 안에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CO2를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CO2는 혈액 속 산소를 세포로 전달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CO2가 부족하면 혈액 안에 산소가 충분히 있어도 세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가득하지만 열쇠가 없어 먹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굶주리고 있는데 영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고통스러운 불균형을 몸이 천천히 정상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점점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당신의 신체는 저산소 저에너지 상태에 적응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낮은 에너지, 흐릿한 사고, 항상 긴장된 어깨가 원래 내 모습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상은 진짜 정상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평생 동안 잘못된 호흡에 길들여져 버린 결과일 뿐일까요? 당신의 뇌세포는 지금도 산소를 갈망하고 있고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얕고 빠른 호흡이 불러오는 진짜 비극은 단순히 산소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산화탄소를 폐가 버려야 할 노폐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CO2는 산소가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하도록 돕는 필수 열쇠입니다. CO2의 농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산소 분자가 혈액에서 분리되어 세포에 전달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을 하면 CO2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 산소가 몸속에 넘쳐나도 정작 세포는 굶주린 채로 남게 됩니다. 냉장고 안이 음식으로 가득하지만 열쇠가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면 세포는 점차 에너지 부족 모드로 전환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느껴지지만 지속되면 몸 전체가 절반의 기능만 사용하는 생존 모드로 굳어집니다. 이 과정은 바로 서서히 끓는 물속 개구리 현상처럼 당신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몸은 느려지고 정신은 흐릿해지고 근육은 경직되고 심지어 면역 반응까지 낮아지지만 당신은 그것을 원래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게다가 CO2 부족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순환을 더 어렵게 만들어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한번 흐름이 막히면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를 보상하려 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당신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위기 상황으로 오해하고 작은 자극에도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호흡은 생존의 기본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방식은 삶을 지탱하는 호흡인가? 아니면 삶을 갉아먹는 호흡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잘못된 호흡을 반복하고 그 대가로 잃어버린 에너지와 잃어버린 집중력, 그리고
조용히 가속된 노화를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에게 제대로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원래 몸이 알고 있던 호흡 본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의 중심에는 한 가지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잊혀진 기관, 바로 횡격막입니다. 이 돔 형태의 근육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엔진이지만 현대인의 몸에서는 거의 봉인된 능력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아기가 숨을 쉴 때 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며 깊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이유도 야생의 포식자들이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서 극대의 효율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횡격막 덕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위쪽만 사용하는 얕은 호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횡격막은 마치 천재 피아니스트가 평생 젓가락 행진곡만 치도록 강요받는 것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굳어버립니다. 구부정한 자세, 타이트한 옷,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습관,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이 근육을 바짝 조여놓고 그 결과 몸은 깊게 숨 쉬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체에서는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깊은 호흡은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위장과 장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소화 기능을 정상화하며 심장을 감싸는 압력 변화를 통해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흡 이상의 효과입니다. 몸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깨어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횡격막과 미주신경의 연동입니다. 미주신경은 전신에 뻗어 있는 생체 신호의 고속도로로 스트레스와 안정 상태를 조절하는 핵심 회로입니다. 깊은 호흡은 이 신경에 지금은 안전하다 라는 신호를 보내며 즉각적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일부 학자는 이 과정을 신경계의 재부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단 몇 분간의 횡격막 호흡이 90분짜리 전신 마사지와 동일한 안정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이 기술은 생존을 결정할 만큼 강력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신경심리학자인 에디스, 이거는 아우슈비츠의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호흡만으로 정신을 붙잡고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증언한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횡격막 호흡이 신경계의 공포 반응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생리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력한 기관을 무시한 채 가슴으로만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채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소모시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은 단 한 가지 선택, 즉 횡격막을 다시 깨우는 올바른 호흡 학습만으로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이제부터 소개할 세 가지 호흡 기술은 복잡한 도구도 특별한 환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몸 안에 존재하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생리적 능력을 깨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들은 수천 년의 전통과 현대의학 연구가 동시에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 몇 분만으로도 신체와 신경계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술들을 시도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호흡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운영체제를 재부팅하는 행위입니다.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368 재부팅 호흡, 아침 에너지 점화 방식. 이 호흡법은 마치 세포에 CPR을 하는 것처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정교하게 조율합니다. 4초 들숨, 6초 정지, 8초 날숨의 비율은 단순한 리듬이 아니라 신체가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최적의 패턴입니다. 특히 잠시 멈춤 단계가 중요합니다.
차를 끓일 때 향이 우러나는 순간이 필요하듯 이 정지 구간은 산소가 혈화에게 완전히 흡수되고 CO2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패턴은 심박수 변이도 HRV를 현저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RV는 회복력, 인내력, 심장 건강, 장기적 수명과 직결되는 지표로 운동선수부터 CEO까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요소입니다. 아침에 이 호흡을 3분만 해보세요. 뇌가 깨어나는 속도, 몸의 긴장도가 바뀌는 순서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주신경 탭, 마구스 너브 탭, 즉각적인 평온 회복 기술. 이 기술은 신경학자들이 공황 발작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발한 방식으로 호흡과 콜라보된 신체 자극을 통해 미주신경의 피부가지 브랜치 타워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목과 쇄골 사이를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 신경계는 마치 점화 플러그가 맞물리듯 즉각적인 안정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심박수는 단 1분 만에 10 bm 감소하고 과잉 경계 상태였던 교감신경이 빠르게 진정됩니다. 이 기술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 전, 불안이 밀려올 때, 혹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에 20초만 적용해도 몸이 기본 모드로 되돌아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혼란스러운 화면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처럼 수면 스위치, 왼쪽 콧구멍, 호흡, 왼쪽 콧구멍은 부교감 신경, 안정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통로입니다. 사람의 콧구멍은 약 90분 주기로 지배권이 바뀌는 비강 주기, 나살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왼쪽이 지배하는 순간은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기술은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콧구멍으로만 2-3분간 호흡하면 심박이 떨어지고 몸 전체가 진정되며 잠들기 위한 생리적 조건이 빠르게 갖춰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신경계가 실제로 전원을 끄고 휴식 모드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468 호흡은 당신의 에너지 엔진을 켜고 미주신경 탭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왼쪽 콧구멍 호흡은 그 엔진을 부드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기술들을 습관화하면 몇 주 만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람 없이도 개운하게 깨는 아침, 오후에도 지속되는 안정된 에너지, 소화 개선과 염증 감소, 사고의 선명함, 집중력 상승, 감정적 회복, 탄력성 증가. 이 모든 것은 플라체보가 아니라 세포가 오랫동안 원해왔던 산소와 CO2의 균형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세 기술을 단순한 정보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물학적 미래를 바꾸는 실천으로 시작할 것인가?